이 일은 제가 작년 여름 경기도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괜찮아 보이는 땅이나 많이 낡은 건물을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되팔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전국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때마침 이사님께서 아시는 분께 소개받은 땅을 보러 경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발전된 지역이라기보다는 귀농 느낌의 지역이었어요. 막 도착하자마자 땅을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소개받은 땅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그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땅들이 다 너무 작거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곳밖에 없어서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여름이라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마침 해도 뉘엿뉘엿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녁 먹고 돌아가자 하면서 이사님과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식당의 에어컨이 고장이 난 겁니다. 너무 더웠던 저는 오히려 밖이 더 시원하다고 그냥 잠깐 나가 있을 테니까 음식 나오면 전화 한번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식당 밖으로 나와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바로 옆에 오르막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오르막길 위에는 뭐가 있으려나 궁금해서 조금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던 중에 정말 낡고 오래된 집, 마치 폐가 같은 집을 한 채 보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는 꺼림칙하다기보다는 물건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분석에 들어갔죠. 일단 꽤나 터가 넓어 보였기 때문에 이거 매수해가지고 단독주택 부지로 쓰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이사님께 전화가 오길래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사님께서는 그런 곳이 있었어? 하시면서 밥 먹고 당장 한번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다 먹은 후에 식당을 나오니까 해가 거의 다 넘어가서 어둑어둑한 겁니다. 이사님과 저는 이거 내일 봐야 되나? 하고 1초 정도 고민한 것 같은데 그냥 오늘 다 봐버리고 집에 가고 싶어서 암묵적인 동의로 그 낡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해가 저물어서 그런지 정말 귀신 나올 것처럼 낡았더라고요. 창문 유리도 막 금이 가 있고. 그러다가 이사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계세요? 하고 말하기도 전에 손으로 한 번 정도 이렇게 톡 쳤는데 끼익 하면서 열렸습니다. 느낌이 좀 쎄했지만 이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실 지방에 땅 보러 가면 집 유지보수나 관리 못하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은 대부분 다 이렇거든요. 이제 대문에 얼굴을 빼꼼 내미시면서 계세요? 하고 말하시는 이사님 옆 창문, 그러니까 이 대문 옆에 창문은 신문지를 엄청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시골에서는 겨울에 춥다 보니까 보온용으로 많이 붙여두십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제 등골은 오싹하기만 했습니다. 이사님께서 여기 아무도 없는 집 같은데 대충 둘러보고 자료사진 찍고 가자 하시길래 저희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 향내가 없던 집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마당의 평상 위는 뽀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 집은 기역자 모양의 1층과 작은 2층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당은 아주 넓어서 평상과 수도과 그리고 아무렇게나 자라있는 풀이 있는 정원이었습니다. 아마도 마당에 텃밭을 놓았던 자리 같았습니다. 이 텃밭 자리엔 민들레, 그러니까 홀씨 상태의 한 송이만이 있었지만 무언가 좀 찝찝했습니다.
이 텃밭 쪽을 더 보고 싶었지만 이사님이 얼른 집안을 찍고 가자고 하셔서 서둘러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이 집안도 먼지가 쌓여있다는 걸 빼곤 굉장히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낡은 집들은 안쪽도 부서지거나 더럽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이 집은 누가 청소를 하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아주 잘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이사님, 누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죠? 보자. 확실히 잘 정돈돼 있긴 하네. 그냥 가자. 만약에 주인이 있는 집이면 무단 침입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껄끄러워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그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오늘 봤던 물건들을 이야기하다가 그 낡은 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집 느낌이 좀 묘했죠? 그 마당 넓은 낡은 집이요. 아, 그러게. 그 겉보기엔 낡아서 주인 없는 집인 줄 알았는데 역시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지? 먼지가 좀 쌓여있는 거 말곤 확실히 깔끔하긴 하더라고요. 아휴, 그런 집 보면 아까워. 집 위치도 괜찮고 크기도 꽤 커가지고 좋은 것 같던데. 그럼 내일 그 동네 부동산증이랑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거 내놓은 땅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오늘 땅 소개시켜준 형님이 부동산 업자인데 오늘 하루 종일 그 형이랑 물건 봤거든? 근데 그런 집은 없었어. 에이, 거기 집주인이 다른 곳에만 내놓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나? 일단 그 형님한테 물어나 볼까? 속는셈 치고. 그 형이 그 동네 토박이니까. 이때 운전을 이사님이 하고 계셔서 제가 대신 통화 버튼을 눌러드렸습니다. 이사님 차라 핸드폰이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어서 저도 통화 내용을 온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형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만 해버렸네. 아니다, 됐다. 간만에 너 얼굴도 보고 재밌었지 뭐. 근데 형, 우리가 거기 식당 하나 있잖아. 거기 식당 오르막길 중간쯤에 있는 낡은 집을 봤거든? 어? 식당 오르막? 야, 너 혹시 그 집 들어가거나 한 거 아니지? 어? 아니? 그냥 대문 살짝 놓고 했는데 열리던데? 야, 이 무슨 소릴. 야, 임마, 너 거기 들어갔어? 뭔가 형님이라는 분께선 굉장히 화나고 놀라신 목소리로 말하시길래 저는 뻘쭘해져 있었습니다. 마당만 보고 나왔어. 사람 사는 집 같아서. 에휴, 무슨. 야, 그 집 생각은 진짜 접어라. 오늘 조심해서 올라가고. 아니 형님, 거기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래? 왜 안 되는데? 그 집 말이다. 아휴, 그 집 살인사건 난 집이야. 더 이상은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접어라. 아, 형님, 이쪽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봤어? 자세하게 안 알려주면 나 그 집 포기 못해. 아니, 안 해. 하하, 이놈 똥꼬집하고는. 야, 코비야, 그러면 너 이쪽이라는 사람으로서 비밀로 지켜준다고 약속해라. 여기 알지? 여기 이제 막 시작이다. 아이, 당연한 말씀을. 말해봐. 사람 궁금하게 참.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원래 그 집에 노부부랑 문제만 일으키는 아들놈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놈이 도박에 빠져서 돈을 죄다 탕진해버리는 바람에 부모가 돈을 주는 일이 없어졌대요. 아들놈은 돈이 있어야 도박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구할 수 있을까 대갈박을 굴렸고 이 대갈박에서는 나와선 안 되는 생각이 나와버린 겁니다. 바로 자기 부모를 죽이고 그 보험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을 한 거죠. 이 아들놈의 계획은 이제 자기 부모한테 수면제탄 음료를 먹이고 집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날따라 그걸 먹지 않고 잔 거죠. 아들은 그날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하필 화장실에 가려던 아버지를 마주한 겁니다. 근데 밤인데다가 아버지가 노인네다 보니까 눈이 흐릿한 거예요. 이제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고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친 겁니다. 이때 아들은 당황해서 자기 아버지를 때렸는데 노인네가 잘못 넘어지면서 머리를 어디 세게 박았는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도둑이야! 하는 소리에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냐고 찾아와서 묻자 아들이 그냥 아무 일 없어요 하고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상태로 불을 내버리면 자기가 범인인 게 탄로날 테니까 이놈은 지 부모를 토막내서 마당밭에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한테는 부모님이 여행 갔다고 거짓말을 쳤는데 평소 본 게 있는데 그거 먹혔겠어요? 수상하게 여긴 이웃이 신고를 했고 이 아들놈은 경찰이 오기 전에 2층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그 말을 다 듣고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이사님께서 정적을 깨시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이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괜찮은 곳을 그냥 저렇게 둘 거라고?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야, 너 그 집 창문은 보긴 봤냐? 응, 봤지. 야,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창문에서 막 손이랑 눈이랑 이상한 거 봤다는 사람 많아서 그래서 붙여놓은 거야. 사실 그 이후로 땅 보러 온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줬었는데 대낮에도 이상한 걸 봤다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왜 뭐? 또 귀신이라도 나온대? 야, 일단 들어봐. 예전에 그 사건 나고 나서 이 텃밭에서 못 찾은 부위가 있는데 그게 할매 오른손이랑 할매 눈이 없었댄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집에서 막 손이나 눈을 봤다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허물려고 하면 꼭 사고 같은 게 터져가지고 그래서 자물쇠도 2개나 잠궈놨는데 그게 열렸단 말인 거지. 너 그거 부수고 들어간 거 아니지? 아 형님, 나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다. 야, 거기 신경 끄고 일단 조심히 들어가라. 참,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치? 이사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이사님, 저희 이 물건에서 손 떼죠? 겁먹었어? 사실 저 이사님이 대문 두드리실 때 대문 옆에 있는 창문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거든요? 근데 이야기 듣고 나니까 좀 알겠는 거예요. 신문지에 막 얇은 선들이 엄청 그어져 있었거든요? 이거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텃밭에서 본 그 하얀 거 민들레 홀씨가 아니라 눈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사님은 굉장히 놀라하시며 잠시간 고민하시는 듯 했습니다. 이제 무사히 우리들은 집에 도착했고 저는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이 집은 포기하고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